남과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편견 없고 인종차별 없기로 유명한 나라로 꼽히곤 하는데요. 지하철에 외국인이 같이 타고 있어도 호기심에 눈길을 한번 줄 뿐,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은 살면서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온 외국인 여성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생긴 일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숨어서 살 정도로 컴플렉스인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왔기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제가 태어나고 이제 막 걸어 다닐 무렵 저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그 사고 이후로 저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성 마비라고 하더군요. 그토록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안면 마비가 와도 시간만 많이 흐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나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료 기술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그냥 낫겠거니 하고 지켜만 봤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저야 안면마비 정도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저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저 역시 살아오면서 나름 고충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점점 성장해가면서 제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나 웃을 때는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웃었는데 기분이 좋아지긴커녕 오히려 슬퍼진다는 것이요. 아마 초등학교 무렵부터 저는 잘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잘 놀리곤 하잖아요. 당연히 어른이라면 언급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순수하고 아직 살이 분별이 잘 안 되는 나이라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할 나이이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중에 웃긴 일이 있어서 웃게 되면 저의 한쪽 얼굴은 마비 때문에 정색하는 표정이 되곤 했죠. 얘들아, 피비 얼굴 좀 봐. 쟤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물론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고 저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충분히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웃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쁘고 재밌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만 했죠. 더군다나 성인이 돼서까지 제가 웃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의 영향도 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어딜 가나 웃을 만한 상황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었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안면 마비를 치료하고자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도 미국 대도시의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뇌 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검사의 결과를 봤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실 안면 마비가 오면 3일 안에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서 더 힘든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를 진료한 미국의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겠지만 저렇게 자기 일 아니라는 듯 희망조차 주지 않는 모습은 안면마비의 고통보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안면마비를 가지고 살게 되니까 연애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남자는커녕 흔한 동성 친구 한 명조차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을 여행을 가는데 다 썼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에 많이 다녀왔어요. 아메리카나 유럽의 인종은 보는 것만으로도 싫었습니다. 다들 저를 아는 것만 같았거든요.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외국인인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에 사람을 대할 필요도 없었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이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한국의 예능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몰랐지만 몸으로 하는 그들의 개그에는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군요. 방송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웃는 미소는 정말로 보기 좋았어요. TV를 보는 순간에도 나 역시 저렇게 활짝 웃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어요. 제 사촌 언니나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은
하나 둘씩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이 들리곤 했는데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즐기던 사촌 언니가 저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비, 너 혹시 이번 여름에 시간이 되니? 내가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표랑 숙소를 예매해놨는데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거든. 너는 아시아 쪽에 여행 자주 다녀왔잖아. 생각 있으면 너가 대신 다녀올래? 물론 사촌 언니의 제안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름 잘 사는 사촌 언니의 덕분에 그야말로 공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네 언니, 제가 다녀올게요. 저는 그해 여름 한국으로 첫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걸어보니 한국은 제가 그동안 다녔던 아시아의 나라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는 길거리를 지나다닐 경우 시민들이 웃거나 친절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유가 넘치는 게 보였어요. 특히나 카페나 식당 등 한국인끼리 모여있는 자리면 항상 웃는 모습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의 동네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없다시피 했거든요. 어딜 가나 인사를 주고받고 또한 웃으며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들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여행을 돌아다니던 중 과거의 제 안 좋은 모습들을 날려버릴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 들려고 했지만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배도 출출해서 먹을거리를 사러 편의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러 먹거리를 챙기고 저는 계산을 하고 나오려 문을 열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인 남성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 남성은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저 역시 봉투에 먹을거리가 가득했었죠. 저희는 서로를 의식하지 못한 채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 남성도 괜찮다고 영어로 말하더군요. 한국인이 아시아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의 지갑에서는 카드와 소지품들이 그리고 제 봉투 안에서는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둘은 정신없이 각자의 물건을 줍는데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주우려고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방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소리로요. 낯선 한국에서 그것도 훤칠한 한국인 남성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죠. 미안해요. 한국인 남성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부끄러울까봐 자신이 방귀를 낀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죠. 물건들을 줍는 중에도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나중에 병원 올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인 남성은 명함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랄까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이면서 남성과의 대화를 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나도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웃고 있는 것조차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져 있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그 남자를 다시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양쪽 모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제 얼굴 전체가 웃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씩 나오더군요. 그 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던 남자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는 거예요? 아님 웃는 거예요? 그쪽은 제가 웃는 거로 보이시나요? 저는 한국인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눈물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확실히 웃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한 남성은 저에게 조심히 가라고 하며 뒤돌아 떠났어요. 저는 편의점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지나간다면 모든 얼굴로 웃는 미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도 다음날, 그 다음 날도 저는 조금이지만 마비된 얼굴 쪽에 신경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명함을 준 한국인 남자에게 연락도 했어요.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진료를 보러 갔었죠. 저는 그 한국인 의사에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면 마비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한국인 남자는 그러더군요. 안면 마비는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낮은 확률로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한국인 남성에게는 이성적인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친구처럼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은 꾸준히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 자신에게 생겼던 안 좋은 어린 시절과 안면 마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겼던 사소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 여러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도 다행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 한국인 친구 성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